회장님, 제가 그냥 비서인 줄 아셨어요? 윤 비서가 이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판이 뒤집힙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건양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이 결말은 마지막까지 봐야만 퍼즐이 맞춰지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고 같이 끝까지 가보자고요. 윤 비서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쓸데없이 길게 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윤 비서를 비서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윤 비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윤 비서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비서가 아니야. 나는 기록이야. 나는 증거야. 나는 언젠가 열릴 봉인이다. 이제 그 봉인이 아주 잔인하고도 정확한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진태석은 그날도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은 한혜라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것조차 내가 허락한 자리라고 생각했고, 차정원이 그 집에 존재하는 것조차 내가 인정해준 현실이라고 여겼어요. 진태석은 늘 그렇게 세상을 다루는 사람이었죠. 사람도 감정도 죄도 진실도 전부 손으로 만져서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진태석이 윤 비서를 불러요. 요즘 윤 비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보고는 보고대로 하는데 눈빛이 딱 감정이 없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눈빛이었어요. 진태석은 그게 싫었어요. 통제되지 않는 눈빛이니까요. 윤 비서 요즘 왜 그 표정이야? 윤 비서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진태석을 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건양그룹에서 진태석을 그렇게 똑바로 보는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회장님, 표정은 원래 마음이 새는 곳이라서요. 마음이 새면 표정이 새는 거고요. 진태석은 비웃듯 웃었는데요. 입이 늘었네. 윤 비서는 그 웃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아챘어요. 강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무너지기 싫어서 소리만 크게 내는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보고가 하나가 아니라 정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정산. 회사에서 늘 쓰는 말인데 오늘은 사람을 계산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죠. 진태석이 눈을 가늘게 뜨는 순간 한혜라가 들어와요. 한혜라는 윤 비서가 태석 옆으로 보직 이동된 이후로 윤 비서를 자기 손안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한혜라는 오늘 윤 비서의 표정이 낯설었어요. 낯설어서 불안했어요. 윤 비서 무슨 정산이야? 윤 비서는 한혜라도 봐요. 한혜라를 보는 윤 비서의 눈빛에는 이상하게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그 연민이 한혜라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죠. 한혜라는 평생 누구의 연민도 견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윤 비서는 아주 담담하게 말해요. 한 회장님도 계시니까 더 좋네요. 오늘은 두 분이 동시에 들어야 완성되는 이야기라서요. 진태석은 그제야 윤 비서가 무언가 준비한 걸 직감해요. 진태석이 손으로 탁자를 두드려요. 윤 비서, 선 넘지 마. 윤 비서는 그 손가락을 보면서 웃지도 않고 말해요. 회장님, 선은 진작 넘으셨죠. 저는 그 선을 매번 닦았고요. 지웠고요. 묻었고요. 그런데요, 닦다 보면 손의 냄새가 배더라고요. 피냄새요. 그래서 이제는 못 닦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 비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엔 USB 하나를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기 하나를 올려요. 진태석은 그 순간 몸이 굳어요. 진태석은 돈이 사라지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권력이 흔들리는 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쌓인 걸 보는 건 못 견뎌요. 기록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한혜라는 더 빨리 반응해요. 한혜라는 바로 윤 비서에게 다가가서 봉투를 잡으려는데요. 윤 비서가 봉투를 먼저 챙겨요. 아주 천천히.
일부러 한혜라가 빼앗지 못하게요. 이건 뭐야? 윤비서는 말해요. 회장님, 한 회장님. 이건요, 두 분이 평생 없다고 말한 것들의 목록입니다. 차기범 사건의 조작 과정, 주상철 사건의 처리 과정, 건양그룹 비자금의 이동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사람들을 회장님이 어떻게 버려왔는지에 대한 증언이요. 진태석이 윽박지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윤비서가 대답해요. 제가 비서라서요. 비서는 일정만 잡는 사람이 아니라 회장님의 죄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한지 한혜라도 잠깐 말을 잃어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윤비서의 말은 편이 아니라 심판이었거든요.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주하늘은 요즘 잠을 거의 못 잤고 차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정원은 차정원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인정은 행복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인정받은 순간 더 큰 세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걸 차정원은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해요. 정원아, 끝까지 가자.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차정원이 떠올린 건 진태석의 얼굴이 아니라 차기범의 얼굴이었어요. 차정원에게 차기범은 복수의 이유이기 전에 사랑의 증거였거든요. 차정원은 가끔 무서웠어요. 복수를 끝내고 나면 차기범을 떠올릴 때 분노가 아니라 공허만 남을까 봐요. 그때 윤비서에게서 연락이 와요. 차정원 씨,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주하늘 대표님도 같이 들으셔야 해요. 차정원은 숨이 턱 막혔어요. 윤비서가 자기 편인지 아닌지 그동안 끝까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비서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어요. 담담하다는 건 이미 결말을 머릿속에서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죠. 윤비서는 장소를 알려주고 딱 한마디만 더 해요. 오늘 밤 건양가 사람들 전부 자기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건양가의 응접실. 한혜라와 진태석, 진세훈, 진세미, 차정원까지 결국 다 모이게 돼요. 공난숙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어딘가에서 냄새 맡은 것처럼 나타나려 했고 구실장도 어딘가에서 기웃거렸지만 이번 판은 윤비서가 문을 잠갔어요. 오늘은 잡음 없이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진세훈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진세훈은 최근 계속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기 유전자 검사 얘기를 피하는 느낌. 한혜라가 자기 얼굴을 볼 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빛. 진태석이 자기에게 쏟는 폭발적인 분노의 방향이 아들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분노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진세훈은 차정원을 봐요. 차정원은 세훈과 이미 끝난 사이인데도 세훈은 차정원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차정원이 자기 인생의 진실이 시작된 지점이었거든요. 차정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훈은 무너졌지만 그 후에 알게 된 건 거짓말이 차정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집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 진세미는 차정원 옆에 앉아 있어요. 진세미는 차정원을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진짜 가족이 어떤 건지 처음 배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짜 가족을 배우는 과정에서 진세미는 자기 아버지 진태석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도 같이 배워버렸죠. 그래서 진세미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는 저 사람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을까? 주하늘은 응접실 한쪽에 서 있어요. 주하늘은 오늘 끝을 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주하늘은 주상철의 아들이고 주상철은 진태석에게 살해당했어요. 주하늘이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차정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주하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빼앗긴 채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정산을 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윤비서가 들어와요. 윤비서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는데요.
평소와 달리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 장갑이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마치 오늘은 더 이상 흔적을 닦지 않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거든요. 윤비서가 한혜라를 먼저 바라봐요. 한 회장님, 보직 이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장님이 숨겨온 마지막 서랍까지 열어봤습니다. 한혜라는 입술이 굳어요. 윤비서, 너 지금 무슨... 윤비서는 진태석을 봐요. 회장님. 아니, 명예회장님. 제가 오늘 가져온 건요. 회장님이 평생 남들에게 시킨 정리의 목록입니다. 진태석이 웃으려고 하지만 웃음이 안 나와요. 너 돈이 필요하냐? 원하는 게 뭐야? 윤비서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요, 돈이 아니라 제 이름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더럽혔는지 아십니까? 회장님은 늘 윤비서 명의로 처리해라고 말했죠. 저는 그게 업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회장님이 원한 건 처리 자체가 아니라 책임을 저한테 덮어 씌우는 거였더라고요. 그 말에 한혜라가 눈을 크게 떠요. 한혜라는 윤비서가 태석의 그늘에서 얼마나 많은 걸 떠안았는지 완전히는 몰랐거든요. 한혜라는 태석이 잔인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태석이 자기 사람을 자기 죄의 무덤으로 묻는 방식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생각 못했어요. 윤비서가 녹음기를 켜요. 처음 나오는 목소리는 진태석의 목소리예요. 너무 선명해서 마치 사람을 칼로 써는 듯한 차가운 말투. 차기범은 깔끔하게 처리해. 살인자 프레임으로 가면 세상이 알아서 돌을 던진다. 차정원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멍해져요. 차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차기범을 파멸시켰다는 걸. 그런데 알고 있다와 직접 듣는다는 다른 일이었어요. 차정원은 눈물이 올라오는데도 이를 악물어요. 여기서 울면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은 황 실장의 목소리도 섞여요. 주상철 얘기도 나오고요. 사고 처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고. 그 단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단어였나 싶게요. 주하늘은 손을 꽉 쥐어요. 주하늘은 떨렸어요. 분노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슬픔 때문에 떨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 말 몇 줄로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진세우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요. 이게 다 뭐야? 아버지, 아니 당신 진짜로 이렇게 살았어? 진태석은 세운을 보지도 않아요. 진태석은 윤비서를 봐요. 윤비서가 제일 위협이니까요. 윤비서, 그걸 공개하면 너도 끝이야.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여요. 맞습니다. 저도 끝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같이 끝내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섬뜩해서 방 안 공기가 얼어요. 윤비서는 USB를 주하늘에게 건네요. 주하늘은 그 무게를 느끼고 눈을 감았다가 떠요. 주하늘은 안다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무게예요. 윤비서가 말해요. 주하늘 대표님, 차정원 씨. 이 자료는 기자에게도 검찰에게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도망치지 못하니까요. 한혜라가 이를 악물어요. 윤비서,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윤비서가 한혜라를 봐요. 한 회장님, 협박은 공난숙이 하는 거고요. 저는요, 정리합니다. 회장님이 평생 미뤄온 정리요. 여기서 윤비서는 마지막 칼을 꺼내요. 진세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진세훈 앞에 놓는 거예요. 진세훈은 그 종이를 보는데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못 집어요. 차정원도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어요. 진세훈은 아직 몰랐어요. 그걸 알게 되면 세훈은 2번 무너질 거예요. 아내에게 속았다로 무너진 다음 아버지에게도 속았다로 또 무너지는 거죠.
진세미가 세훈을 보면서 울먹여요. 오빠 미안해. 나도 이제 알았어. 진세훈은 종이를 읽고 눈이 멍해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어요. 그 웃음이 사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진세훈은 웃으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아들이 아니었네. 난 여기서 왜 이렇게 맞고 살았지? 진태석이 그제야 세훈을 봅니다. 진태석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음이 더 가까운 눈빛. 진세훈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깨달아요. 아, 이 사람은 날 사랑한 적이 없구나. 친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친자였어도 사랑하지 않았을 눈빛이었어요. 진세훈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어요. 당신은 나를 뭘로 키웠어? 진태석이 말해요. 후계자. 진세훈이 되묻죠. 아들이 아니라? 진태석이 대답해요. 아들이면 약해진다. 그 말에 진세미가 눈물을 터뜨려요. 진세미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 부품을 만든 거였구나. 차정원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져요. 차정원은 세훈에게 미안함이 있었어요. 차정원이 저지른 거짓말이 세훈을 무너뜨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미안함 속에서도 차정원은 분명히 느껴요.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건 차정원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태석의 인간 취급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걸요. 윤비서가 마지막으로 한혜라를 바라봅니다. 한 회장님, 회장님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혜라가 눈을 치켜떠요. 무슨 선택? 윤비서가 말해요. 끝까지 진태석 편에 서서 같이 무너지시든지 아니면 차정원 씨 편에 서서 최소한 엄마로 남으시든지요. 한혜라는 그 말에 숨이 막혀요. 엄마라는 단어가 한혜라 인생에서 얼마나 불편한 단어인지 윤비서는 정확히 찔렀어요. 한혜라는 과거에 차정원을 버렸어요. 한혜라는 자신이 그걸 어쩔 수 없었다고 포장해왔지만 오늘은 그 포장이 벗겨져요. 윤비서가 그걸 벗기니까요. 차정원이 조용히 말해요. 엄마, 난 엄마한테 기대 안 해. 근데 오늘만은 최소한 사람답게는 해줘. 차정원이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한혜라는 얼굴이 일그러져요.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무너져서였어요. 한혜라는 그동안 정원에게 회장님 딸로 남아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어도 딸로 남아달라고는 한 번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먼저 엄마를 불렀어요. 그게 한혜라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죠. 받아야 하는 책임이 생겼으니까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봅니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배신할까봐 눈빛을 바꿔요. 너까지? 같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에는 사랑도 신뢰도 없어요. 오직 소유욕만 있어요. 한혜라는 그걸 보는 순간 자기 인생을 떠올려요. 한혜라는 평생 진태석 옆에서 우아한 척 살았지만 실은 진태석이 만든 감옥에서 관리되는 사람이었어요. 한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잔인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더 냉혈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윤비서가 그리고 차정원이 그 감옥 문을 열어버렸어요.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태석, 당신 나를 사랑한 적 있어?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아요. 한혜라는 그 침묵으로 답을 받아요. 한혜라는 그제야 윤비서를 봐요. 윤비서, 내가 원한 게 이거야? 우리를 다 끝장내는 거. 윤비서가 고개를 저어요. 아닙니다. 저는요, 한 회장님만큼은 끝장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회장님이 선택을 안 하면 회장님도 진태석의 죄에 같이 묻힙니다. 그 말이 한혜라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려요. 한혜라는 묻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한혜라는 묻히느니 차라리 부서지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부서지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한혜라가 결국 말해요. 그래. 하자. 끝내자. 그리고 한혜라는 자기 손으로 진태석의 서랍에서 마지막 장부를 꺼내요. 한혜라는 그걸 윤비서에게 던져요.
이게 내가 찾던 거지. 비자금 이동 장부. 그리고 주상철 건, 차기범 건 다 엮인 거. 진태석이 벌떡 일어나서 한혜라에게 다가가요. 한혜라, 너 미쳤어? 한혜라는 웃어요. 그 웃음은 헤라답게 차갑지만 그 안에 눈물이 섞여요. 미친 건 당신이지. 난 이제 그만할래. 그날 새벽 건양그룹은 폭풍처럼 뒤집혀요.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내부는 분열돼요. 황 실장은 도망치려다가 붙잡히고 구 실장은 공난숙을 살리려다가 같이 엮여요. 공난숙은 끝까지 발악하려고 했는데요. 윤 비서가 마지막으로 공난숙에게 한 방을 날려요. 공난숙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주상철 사건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공난숙은 그 순간 자기 입으로 비명을 지르는데요. 그 비명은 분노가 아니라 끝났다는 공포였어요. 그리고 윤 비서는 스스로도 경찰서로 가요. 윤 비서는 도망치지 않아요. 윤 비서는 담담하게 말해요.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선택이 윤 비서를 사람으로 만들어요. 윤 비서는 그동안 진태석의 죄를 닦는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으로 죄를 꺼내놓는 사람이 된 거죠. 마지막 정리는 결국 차정원에게 와요. 차정원은 법정에 서요. 차정원은 주영채의 이름을 훔친 죄도 있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죄도 있어요. 차정원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생존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차정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진태석의 죄를 증언해요. 차정원은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말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정리로 끝내요. 차정원은 차기범의 억울함을 세상에 돌려주고 주상철의 죽음을 세상에 돌려줘요. 차정원은 자신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진실을 택해요. 주하늘은 그 옆에서 차정원의 손을 잡아줘요. 주하늘은 속으로 생각해요. 정원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남이 정하지 못하게 하자. 진세우는 모든 걸 알고 난 뒤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돼요. 진세우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진태석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진세우는 한혜라에게도 매달리지 않아요. 진세우는 조용히 말해요.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할 거야. 진세미는 울면서 세훈을 안아줘요. 오빠, 우리 가족 흉내 말고 가족 해보자. 진세훈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울음이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혜라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아요. 한혜라는 처벌을 피하지 않아요. 한혜라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봐요. 그 시선은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딸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담겨 있어요.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난 잘 모르겠다.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늦었지만 도망치진 않을게.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는데요. 차정원은 울면서 웃어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다가가서 딱 한마디만 해요.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게 차정원식 용서였어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겨우 숨 쉴 구멍을 내주는 정도의 용서.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더 울컥했어요. 진태석은 결국 무너져요.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나는 억울하다를 말하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진태석이 가장 무서워한 게 그거였어요. 자기 목소리가 더 이상 권력이 아니게 되는 것. 진태석은 혼자 남고 그게 진태석의 결말이에요. 사람을 부품처럼 쓰던 사람이 결국 사람에게서 버려지는 결말.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같은 마지막 마음. 차정원은 밖으로 나와요. 바람이 차가운데요. 차정원은 그 바람이 싫지 않아요. 감옥 같은 집안 공기보다 차라리 찬바람이 낫다고 느껴요. 주하늘이 차정원 옆에 서서 말해요. 이제 끝났어. 차정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끝난 건 진태석이 만든 세상이야. 난 이제 시작하려고. 주하늘이 웃어요. 차정원으로? 차정원도 웃어요. 이번 웃음은 예전처럼 독하게 버티는 웃음이 아니라 조금은 사람 같아진 웃음이에요. 응. 차정원으로. 거짓말 없이 살 자신은 아직 없는데요. 적어도 거짓말을 무기로는 안 쓸래.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다시 잡아요. 그럼 내가 옆에서 잡아줄게.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아요. 차기범이 떠오르고 주상철이 떠오르고 그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이름들이 떠오르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가슴이 덜 찢어져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닌데 슬픔이 더 이상 차정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차정원이 슬픔을 품고 걸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해요. 아빠, 나 이제는 도망 안 칠게요. 나 이제는 사람으로 살게요. 윤비서는 멀리서 구치소 창문 너머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윤비서는 혼자 앉아 있다가 아주 작게 웃어요. 윤비서는 결국 자기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윤비서는 마지막으로 혼잣말해요. 회장님, 제가 판을 엎은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쌓아 올린 판이 원래부터 썩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친밀한 리플리의 마지막은 권력으로 군림하던 사람이 기록으로 무너지고 버렸던 엄마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결말로 닫혀요.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는 원래 완벽한 행복을 팔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산을 보여주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정산의 마지막 서명은 차정원 이름으로 찍혔습니다.